제가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특히 둘째를 볼 때마다 가슴의 한 구석이 늘 아프거든요. 워낙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 둘째이기도 했고, 당시 저희 부부는 아파트 분양 성공 후 사이가 부쩍 좋아져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나올 시기였는데, 그 사이에 맞물려 둘째까지 들어섰죠. 그래서 제가 둘째 소식을 알렸을 땐 저희 친정부모님이 장사나면 욕만 하고 문장나면 명필 난다고 이런 격경사가 어딨냐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정에서는 저희 둘째를 특히나 더 이뻐하셨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저희 둘째가 아닌 다른 경사에 더 관심을 두시는 듯 했고요. 그래도 당시엔 이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아파트도 원하는 곳이라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둘러보신 이후부터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표정, 그리고 제 촉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일에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지 구상했거든요. 임신 초기일 때라 몸이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홀몸도 아닌 상황인데다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항상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꾸밀지, 방은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봤어요. 입주 직전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셔서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아파트 구경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양쪽 부모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친정엄마는 주방이나 베란다, 화장실 위주로 보시면서 실용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보시면서 집이 구조가 괜찮아서 지내기는 편할 것 같네. 암만 넓다 해도 구조가 이상하면 불편할 게 많거든. 특히 청소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여기는 가구만 심플하게 배치하면 청소는 할만하겠다. 큰 집으로 이사하면 그전보다 할 게 많아서 불편한 게 많은 거 알지? 그래도 여긴 내 식구 살기엔 공간이 넉넉하고 동선이 편리해서 너 덜 힘들겠다. 근데 로봇 청소기 돌려도 구석구석 자주 닦아주는 게 좋아. 그래야 너희 식구들 건강하게 지내지. 라고 하시기도 했고, 아파트 옵션이며 수납 공간이며 우리들 부부 출퇴근이나 주변 학교, 마트 등 여러 조건을 보시면서 친정엄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못 믿었는지 살림 사는데 중요한 팁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유독 침실 위주로만 보시는 거예요. 보통 집을 둘러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구조를 쭉 살펴보고 안방부터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등 구석구석 살펴보잖아요. 아니면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생활하기가 어떤지 뭐 그런 거부터 보게 되지 않나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꾸 방만 열심히 살펴보셔서 그것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은연중에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겁니다. 여긴 대단지 아파트라 시설도 좋고 뷰도 참 좋네. 근처에 공원도 있지. 너희 부부하고 애들 살기에 넓은 편이네. 침실도 깔끔하니 좋고 화장실도 따로 달려 있어서 두 가족은 너끈히 살겠어. 드레스룸도 다 있고. 요즘에는 실용적으로 집을 잘 짓는구나. 세상에나 안방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나 보네. 벽지도 장판도 전부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다.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언제쯤이면 이런 데서 살아볼까? 우리 집도 이런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시며 침실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엄마처럼 구석구석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고 수압이나 채광, 통풍 뭐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네 식구가 살 공간이니까 그냥 분위기나 기본적인 조건만 봐주시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자꾸 실내를 둘러보면서 이런 데서 살면 여한이 없겠다며
자꾸 같이 살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솔직히 요즘 누가 다 같이 살려고 하나요? 예전처럼 대가족시 되면 모를까. 이제는 서로가 불편해서 가까이는 살아도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데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그러셨던 거면 다행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날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아파트 한번 둘러보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시간만 나면 전화하시면서 얘 막내야, 집 둘러봤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이사 날짜는 언제라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옮기면 좋아서 자꾸 물어보게 된다. 근데 그 집은 넷이 살기엔 넓지 않니? 공간이 넉넉한 건 좋다만 그래도 한두 명 더 살아도 될 것 같던데? 라고 하시는 등등 자꾸 제 불안감을 자극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자고 하실까봐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고 행여나 어머님이 손주 봐주신다는 핑계로 합가하자는 말씀 먼저 하실까봐 방 3개짜리 집인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 방을 미리 다 꾸미기 시작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마련하면 5명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지 않게 빈 공간 하나 없게 꾸며놓고 합가에 합자도 나올 만큼 틈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옹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애들 다 키워놓고 편한 상태였다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물론 꺼려했겠지만 그때처럼 불안함에 몸서리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떨면서 새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이사할 때 짐을 다 버린다고 버렸는데도 한 트럭 꽉 채워서 옮겼네요. 이삿짐 센터에서 물건을 다 내려주시고 가구까지 옮겨주셔서 다행이었지. 안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겼어요. 다만 여전히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괜히 초조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홀몸이 아니니깐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저 돌봐주러 자주 와주셔서 심적으론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들을 때마다 저한테 한 집에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 현관 문고리만 봐도 지겹더라. 너희 새로 들어갈 아파트 보니 얼마나 부럽던지. 아이 방에 다른 커튼도 우리 집에 하나 달면 좋겠더라고. 그것만 해도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식탁도 좋고 테이블이나 조명도 예쁜 걸로 잘 사놨구나.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사두면 좋겠다. 요즘에는 냉장고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나오던데 너희 집에 있는 것도 새 걸로 샀지? 우리도 냉장고며 세탁기며 다 바꿔야 하는데 큰일이다.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을 부러워하는 말씀을 해서 오실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잘 넘겼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다가 둘째를 출산했고 산후조리도 집에서 친정엄마 도움받으며 했어요. 첫 아이 낳은 뒤에는 조리원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혹시나 시어머니가 들어오려고 할까봐 집을 오래 비우기 싫어서 굳이 집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네요. 다만 친정엄마 연세가 있는데 굳이 또 저 때문에 애들 봐주랴 몸조리하는 거 챙겨주랴 힘드실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친정엄마는 엄마가 자식 돌보는 게 뭐가 힘드냐. 예쁜 손녀들 얼굴만 봐도 피로가 풀린다. 넌 아무 걱정 말고 건강관리나 잘해. 라고 하시면서 매일 들러서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다행히 친정엄마가 계셔서 그런지 자주 오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합가 얘기는 꺼내지 않으시니까 그것만 해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얼굴 보고 며칠 같이 지내거나 여행 가는 정도는 불편하지 않은데 같이 살자고 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에 걱정만 쌓여서는 늘 불안했는데 시간이 가도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합가하자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극진한 효자다 보니 시어머니 생각을 너무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에도 소홀할 것 같고 시댁에만 더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랑 조금만 부딪히거나 언성이 높아지면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무리 애 낳고 정신없어도 그렇지. 친정에 하는 것만큼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까지 거리도 가까운데 우리 어머니한텐 제대로 신경 쓴 적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랑 합가하자고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어머니 집에 오시면 떨떠름해하고 거북해하니까 엄마가 당신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형제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좀 잘해드려라. 옆에서 보기 너무 그렇더라. 라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들을까봐 큰 소리도 못 냈고 또 건강 챙기고 애들 돌보느라 힘들고 지쳐 적당히 넘어갈 뿐이었어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고 육아휴직 중이라 무일푼으로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애 낳는 것만 해도 진짜 큰일 치른 건데 돈 안 벌고 집에서 쉬기만 해도 남편이 잘 챙겨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슨 놀고 먹으면서 며느리돌이도 안 하는 사람인 양 말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중간 역할만 잘해도 되는 건데 본인이 처신도 못하면서 저한테 시어른 모시라며 시댁 챙기는 것까지 미루는 것 같아 화도 났어요. 그리고 남편이야말로 몸조리며 애들 케어까지 전부 도와주는 친정 부모님한테 사위 노릇 제대로 한 적 없는데 저보고만 며느리돌이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도 매일 집안일에 애들 케어까지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대꾸할 기력도 없어서 대충 넘어갔죠. 그리고 그때는 시모와 남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고 애들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싫어서 적당히 넘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랑 애들 돌보는 중에 갑자기 엄마가 아이 방을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이거 침대는 얼마에 샀어? 커튼이랑 옷장은 얼마니? 애들 입히는 옷이며 카시트랑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방 꾸미는 데만 해도 돈 많이 들었지? 라며 자꾸 가격은 얼마냐, 품질은 좋냐고 하는 등등 이것저것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도 이렇게 방 새로 꾸미고 싶어요? 엄마도 집에 오래된 거 버리고 새로 좋은 거 사면 좋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사놓고 싶다고 하시던데 엄마도 혹시 그런 마음 들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쭤봤죠. 제 말을 듣고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애들 방 꾸미는데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해서 그렇지. 내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니?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우리 나이 때랑은 맞지 않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돈 걱정을 하시냐고 되물었는데 친정엄마가 너희 아버지가 돈을 너무 조금 준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500만 원은 많이 적긴 하지. 그래도 그거 보태서 예쁘게 꾸며둔 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친정부모님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둘째 태어나면 방 예쁘게 꾸며주라고 남편한테 500만 원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애가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방 꾸미는데 필요한 돈은 대부분 제가 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얘기도 안 해주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던 게 이상했어요. 내가 토끼 눈을 뜨고 영문도 모른 채 친정엄마 눈을 보자 그제서야 친정엄마도
사위가 돈은 넙죽 받아놓고 저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제 성격을 알기에 저한테 바로 주시면 제가 방방 뛰면서 거절하고 아픈 몸 이끌고 돈 다시 갖다 줄 걸 미리 알고 남편에게 돈을 줬던 거였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준 돈을 우리 집 꾸미는데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친정엄마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괜한 소리에서 미안하다 하셨지만 저는 도리어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엄마를 잘 달래드리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당신 친정에서 둘째 방 꿈이라고 보내준 500만 원 어쨌어? 그거 주신 지 꽤 오래된 것 같던데 왜 여태껏 얘기 안 했어? 내가 애 태어나기 전부터 방 꿈했잖아. 근데 친정에서 주신 돈은 한 푼도 안 보태고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대체 뭐야? 어디다 썼어? 라며 따졌죠.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놀라면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당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어. 나중에 산후조리 다 끝나고 몸 괜찮아지면 그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지. 당신 몸 낫고 편안해지면 그때 같이 인테리어 가게 둘러보면서 필요한 거 사려고 했어. 나는 일부러 기다렸는데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 알았다고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걱정할까봐 남편이 한 말을 전하면서 나중에 같이 방 꾸미고 보여드린다고 안심시켜드렸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흘러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길래 시댁에 잠깐 들렀다 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보고 놀러 오시라고 하기도 못하고 아이 방이 다 꾸며진 것도 아니다 보니 제가 인사차 들르기로 했어요. 그 전에 손녀들은 다 보고 가셨으니 친정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평일 오전에 조용할 때 잠깐 시간 내서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평일 주말 모두 바빠서 같이 갈 시간이 없었어요. 어쩌면 같이 안 갔던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냈을 것 같거든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방문 틈새로 보이는 안방 내부 분위기가 뭔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의아한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집 인테리어 바꾸셨어요? 저기 안방 보니까 저 둘째 낳기 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라고 별뜻 없이 말을 던졌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이끌고 안방 구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안방을 제대로 봤는데 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집 안방하고 시댁 안방이 인테리어며 가구며 모든 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구현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침대 브랜드도 같고 커튼은 색깔까지 똑같고요. 벽지랑 장판이며 가구 배치마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건지 시댁에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아들 자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범이 우리 집 너무 오래됐다면서 이렇게 잘 꾸며줬다. 나는 돈 한 푼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던데 진짜 필요한 걸 알아서 사오더라. 새아가 너한테도 너무 고맙다. 남편 하는 일 아무 말 않고 받아주고 시댁 잘 꾸며주라 했다면서 너희 부부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눈가가 촉촉해지시던데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또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뭐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든 생각을 곱씹어보고 설마 남편이 그런 파렴치한 짓은 안 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죠. 그날 일부러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면서 애들은 친정 부모님한테 하루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혹시나 제 벌레 성질이 나와버리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날 텐데 애들이 들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친정에 맡겼죠. 저녁에 남편이 왔는데 아무리 차분하게 얘기하려 해도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결국 한바탕 뒤집었어요. 제가 남편 보고 오늘 시댁에 가보니 안방이 우리 집